안녕하세요. 컴퓨터 산술과 논리 연산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컴퓨터 산술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ALU라는 건 그죠? Arithmetic Logical Unit인데 기본적으로는 컴퓨터는 산술 연산을 하는 장치죠. 그러다 보니까 산술 연산에 대해서 이해를 좀 깊게 하고 계셔야 되는 일들이 왕왕 발생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컴퓨터들이 제공하는 산술 연산은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레지스터에 저장된 A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을 보수를 취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면 이거는 그 수를 2의 보수로 만드는 변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와 같은 사칙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그 외에 하나를 증가시키는 인크리즈먼트나 아니면 하나를 감소시키는 디크리먼트 같은 추가적인 연산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연산들은 실은 거의 모든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공하고 있는 명령어 연산입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덧셈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그림은 바로 사칙 그 병렬 가산기가 들어가 있죠. 우선 덧셈은 그냥 그 두 수를 더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풀헤더나 하프헤더 같은 것들을 학습을 했죠. 풀헤더하고 하프헤더의 차이점 기억나시나요? 캐리 연산을 캐리 입력을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 차이예요. 즉 하프헤더 같은 경우는 두 수 A하고 B하고 1비트씩 각각 받은 다음에 덧셈을 수행을 해서 썸과 그 다음에 자리올림수 캐리가 발생되는 그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풀헤더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죠. 여기에 캐리 입력이 들어갑니다. 즉 우리가 1100, 110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자리에서는 0하고 1하고 더하는 거니까 캐리가 발생되지 않죠. 썸만 1로 나오죠. 두 번째 자리의 경우는요. 이 두 번째 자리의 경우에는 0하고 0을 더하는 거니까 캐리도 썸도 모두 다 0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세 번째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1하고 1하고 더해지니까 이때는 썸은 0이 되고 자리 올림이 일어나서 캐리가 발생돼요. 즉 더해지는 수가 3개의 수가 되죠. 요 캐리 입력이 첫 번째로 1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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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를 더하면 썸은 1, 캐리는 1 해서 캐리 아웃이 발생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4비트 병렬 가상기를 만드는 경우에는 어떻게 만듭니까? 풀헤더를 3개를 쓰고 그죠? 마지막 자리에서는 자리 올림 입력이 들어올 확률이 없죠. 하프헤더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산기를 만들게 되는데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제공되는 병렬 가산기는 디지털 공학 시간에 배웠던 모습과 좀 다르죠. 즉 여기 섀도우된 그림자가 진 영역은 실은 4비트 병렬 가산기 모습과 동일해요. 대신에 요 자릿수를 늘 0으로 입력을 시켜주죠. 근데 추가적으로 이쪽에 로직들이 더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상태 레지스터예요. 지금 수행한 연산이 결과가 특별한 상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는 건데 일단은 캐리가 발생됐다고 하면 오버플로우 여기는 V로 써 있죠. 그죠? 제가 보통 N, Z, C, V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V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 캐리가 발생됐다라고 하면 요 캐리 값을 여기다가 2를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요 0은요 4개의 썸을 모두 다 계산을 합니다. 4개의 썸을 모두 다 계산을 해가지고 0, 0, 0, 0 이렇게 4비트가 들어온 경우, 즉 모두 다 0이 들어왔을 경우에만 2를 출력을 시켜주면 되니까. 그러면 0000은 십진수로 바꿔도 0이죠. 제로죠. 그죠? 그래서 요 각각의 썸을 오어링을 한 다음에, 그죠? 하나라도 1이 있으면 1이 출력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 낫 게이트를 하나 더 추가시키는 노아의 형태로 되게 되면 4개의 수가 모두 다 0이 된 경우에만 1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캐리, 그죠? 캐리는 그 캐리 값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S는 뭘까요?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는 사인 비트가 되네요. 부호 비트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의미를 합니다. 예, 이렇게 4비트 병렬 가산기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제가 몇 가지 있죠. 3-20번하고 3-21번 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글쎄요, 각각 하나씩만 풀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A번만 풀어볼게요. 3 더하기 4는 뭐 10진수로 계산하면 7이죠. 2진수로 이걸 바꾸면 3은 4비트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0011이 될 거고 4는 4비트로 표현한다고 하면 0100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비트별로 아랫자리부터 캐리가 있는지 유의하면서 계산하면 뭐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거고, 그걸 다시 10진수로 바꾸면 2진수 011의 경우에는 10진수 7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예제 3-21번 보시면 오버플로우가 발생되는지를 따져보라고 그랬어요. 자, 6하고 9하고 두 개의 수를 더하라고, 죄송합니다. 6하고 3하고 두 개의 수를 더하라고 했어요. 6은 4 더하기 2니까 0, 1, 1, 0. 3은 0, 0, 1,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가장 아랫자리부터 계산을 하면 뭐 이와 같은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 1, 0, 0, 1이니까 요거는 오버플로우가 부호 비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실은 요 4비트의 표현 범위가 마이너스 8에서 7까지인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7로 표현이 된 거죠. 요걸 부호 비트라고 하면, 그죠? 요게 부호 비트라고 하면 2의 8에서 요 001을 빼준 값이 되니까 2의 3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7. 근데 부호를 반대로 바꾸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는 덧셈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여기 뺄셈 부분이네요. 덧셈 과정에서 요 맨 처음에 최상위 비트에서 나왔던 올림수 요 C4가 되겠죠. 요거하고 C3하고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다른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수가 0이거나 1이거나 혹은 1이거나 0이거나 그러다 보니까 여기 XO와 연산을 수행을 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됐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V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C4하고 C3하고 요 익스클루시브와 연산을 수행을 해서 오버플로우를 검출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뺄셈이에요. 뺄셈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보수를 이용한
2의 보수를 이용한 덧셈을 한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편해요. a 마이너스 플러스 b 요걸 하고 싶어요. 혹은 a 마이너스 b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부호를 요거 두 개를 서로 바꿔주는 거죠. a 더하기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 더하기 플러스 b 즉 요 수의 관계가 보수의 관계가 있으면 그죠? 예, 그 수를 더해도 뺄셈을 한 거하고 동일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니까 보수로 덧셈을 하게 되면 뺄셈 연산을 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우리가 이해 보수를 사용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수의 음수를 표현하려고 했던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뺄셈을 덧셈기 없이 하려고 뺄셈기 없이 덧셈기로 하려고라고 응용의 한 부분만을 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오해를 만든 회로가 바로 요거죠. 요 프레더 쪽에 1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뺄셈이라고 하면, 만약에 덧셈이라고 하면 0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는 그대로 들어가겠지만 B는 덧셈인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야죠. 그대로. 덧셈인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즉 0하고 B1하고 B2하고 B3하고 B4하고 각각 비트들을 익스클루시브화를 하게 되면 0하고 어떤 수하고 익스클루시브화를 하게 되면 요건 어떤 수가 돼요? B의 X가 되죠. 왜? 익스클루시브 OR의 특징은 A, B 하면 0, 0, 0, 1, 1, 0, 1, 1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순서를 좀 바꿔서 그러면 서로 다른 값을 가질 때 출력 1, 1 그리고 같은 값을 가질 때는 0, 0 뭐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되죠. 즉 여기 00일 때는 즉 B가 한쪽 입력이 0일 때는 입력된 값이 그대로 그 반대쪽 A 입력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쪽 입력을 1로 만들어 두게 되면 반대쪽 입력으로 들어갔던 값이 어떻게 반전돼서 나오죠. 즉 여기 한쪽 입력을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때는 bx가 그대로 출력이 되고 1이라는 값을 넣어주게 되면 bx에 반전이 들어가게 되죠. 즉 b1, b2, b3, b4가 요 m값이 0인지 혹은 1인지에 따라 가지고 그냥 보낼 건지 그 자체로 반전 안 시키고 혹은 반전을 시켜서 요 프레더 쪽으로 넣어줄 건지 따져주게 돼요. 근데 그대로 넣어주는 건 덧셈에 해당하는 거였고 반전해서 넣어주는 건 1의 보수로 만들어주는 건 뺄셈에 해당하는 거였죠. 즉 여기서 보니까 캐리인도 그 다음에 반전도 0일 때는 덧셈 즉 m은 0이 되면 이 양쪽으로 모두 다 0을 보내주기 때문에 m값이 0인 경우는 덧셈을 수행하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리고 m이 만약에 1이 되면 이쪽으로도 1, 이쪽으로도 1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간 건 캐리 입력에 1을 주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1이 들어간 건 B1부터 B4까지를 반전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보수를 이용한 덧셈, 즉 뺄셈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부호 없는 정수의 곱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더하기 회로는 기본적으로 쓰죠. 좀 전에 배웠던 것처럼. 그 다음에 뺄셈은요. 2의 보수를 이용을 해서 덧셈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죠. 근데 곱셈이나 나눗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저가형 프로세서들은 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동작을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곱셈기 회로나 나눗셈기 회로 만드는 것 자체가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사이즈도 크고 그 다음에 회로 설계 복잡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실은 고성능을 요구하는 프로세서들은 곱셈기나 나눗셈기를 내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코프로세서 형태로 그것들을 지원을 해요. 특히 부동수점 수까지 곱셈 나눗셈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코프로세서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8051이나 아트메가 같은 경우는 곱셈기나 나눗셈기 같은 것들을 따로 내장하지 않고 덧셈과 쉬프트 연산을 반복해서 처리를 하는 그와 같은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곱셈이 어떻게 하면 덧셈하고 쉬프트 연산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 교과서 예제 3-24번에 보시면 1101 10진수 13이죠. 그죠? 그다음에 1011 10진수 11이죠. 여기가 이제 피승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곱하는 수, 승수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걸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산해요? 최하위 비트부터 곱셈을 시작을 하죠. 순서대로.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요 가장 아래의 비트 1에 대해서 110이라고 피승수 110이라고 곱해지죠. 그러면 1101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요게 끝났어요. 그러면 두 번째 비트 1. 자, 근데 여기는 자릿수를 맞춰서 하나를 쉬프트하게 되죠. 어느 쪽? 이쪽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0이니까 요거는 그냥 올제로를 써줘도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네 번째 1은 1101하고 여기는 0이 3개가 채워지겠죠. 쉬프트가 이만큼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각 나온 수들을 부분 곱들을 모두 다 더하면 요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10진수로 요걸 바꾸면 143이 돼요. 자, 요 연산을 잘 보면 이거는 쉬프트하고 곱셈 연산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구나. 근데 곱셈도 1의 곱셈이니까 가산기로도 해결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요와 같은 형태의 곱셈기입니다. 자, 여길 잘 보시면은요, M 레지스터에는요 피승수를 담아요. 아까 얼마였죠? 이그젠플에 있던 게 1101이었어요. A 레지스터는 중간 연산 값을 저장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여기 C는 캐리 값을, 출력된 캐리 값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Q 레지스터에는 승수값, 곱해지는 값을 말하는 거죠. 곱해지는 값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는 1011이 되겠네요. 그리고 한 비트씩 연산을 할 수 있게 요 제어 회로가 제어 신호들을 가산기와 그 다음에 A 레지스터에 신호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물론 Q 레지스터에도 전송을 하게 되겠죠. 가산기 입장에서 보면은요, 요 가산기의 입력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피승수인 M에서 오는 값이 있고요. 하나는 A 레지스터에서부터 전송되는 값이 있어요. 두 입력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출력은 썸은 A 레지스터에다가 저장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캐리의 경우에는 요 플립플롭, C 플립플롭이라는 플립플롭을 하나 따로 둬요. 그래서 요렇게 캐리는 요 C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C라는 플래그하고 요거는 상태 레지스터의 플래그 같은 녀석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값을 임시 저장하는 A 레지스터하고 그 다음에 Q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직렬 레지스터처럼 연결이 돼가지고 한 칸씩 쉬프트 연산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회로를 만들면 실은
곱셈을 정말로 수행을 할 수 있는데 덧셈과 쉬프트만으로 곱셈을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A 레지스터는 00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뭐 시작이니까. C 플립플롭에도 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 피승수를 저장하는 M 레지스터에는 피승수가 1101이라고 했으니까 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값은 안 변할 거예요. 그 다음에 Q 레지스터는요. 여기에는 값이 뭐가 들어 있어야 돼요? 승수가 들어 있어야 되니까 1011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곱셈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곱셈을 시작을 하면 요 Q의 가장 하위인 Q0가 뭐예요? 1이죠. 요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어 회로로 올라가서 여기에 제어 신호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1이니까 그죠? 1이 전달이 됐죠. 우선. 그러면 M 레지스터에 요 1011이라는 값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A 레지스터에는 올 제로가 들어 있었죠. 그 값하고 더해요. 그러면 1101 더하기 1101 더하기 0000이니까 요 병렬 가산기는 어떤 값을 1101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캐리는 발생이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맨 아랫자리에 해당하는 연산이 수행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걸어요. 그러면 여기는 덧셈이 되는 거고요. 시프트를 걸어요. 그러면 0이 하나 채워지고 요 캐리에 있던 0이 한 칸 이동하고 나머지들도 한 칸 이동하겠죠. 여기 있던 1은 또 이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1011도 한 칸씩 이동을 하면 1은 하나 버려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Q 레지스터와 A 레지스터가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최하위 비트가 1이니까 제어 회로에 1이라는 신호를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 M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던 1101이 어떻게 다시 요 A 레지스터에 있던 0110하고 연산을 수행을 하겠죠. 그러면 이건 저도 계산이 필요하네요. 1, 1, 0, 0, 1 그죠? 요 값이 나오겠죠. 자, 1101이라는 값은 뭐 변하지 않죠. 그냥 저장하고 있는 값이니까 요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A 레지스터의 값은 0110이라는 값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두 수를 더했더니 어떻게 1011이 됐어요. 즉 여기 1이 그 다음에 여기는 0011이 저장이 됐어요. 여긴 아직 1101이 있는 거죠. 이게 덧셈을 수행한 결과죠. 자, 그러고 나서 한 칸 또 시프트를 걸어주는 거예요. 시프트. 그러면 요 1은 이쪽으로 옮겨가고 여기는 0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1이 옮겨졌고 요 4비트도 한 칸씩 이동을 하면 요 1은 또 이쪽으로 옮겨질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요 1101도 한 칸씩 이동해요. 1은 또 빠져나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쉬프트 연산이 수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하위 비트를 체크를 하니까 이번엔 0이에요. 0일 때는 연산을 하진 않아요. 그냥 쉬프트 연산만 한번 다시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0을 오른쪽으로 옮겨가니까 0을 채워주고 요 0은 이쪽으로 옮겨가겠죠. 그 다음에 1, 0, 0, 1은 한 칸씩 이동하고 여기는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1. 그러면은 여기 1110은 111이 될 겁니다. 여기 0은 버림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요 4비트가 111이 됐으니까 최하위 비트도 1이죠. 그러면 연산을 이번에 병렬 가산기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10이라고 이거는 여기다 쓸게요. 110이라고 A 레지스터에는 무슨 값이 들어있어요? 예, 0101이 들어있죠. 0101. 요거 두 개를 더합니다. 0, 1, 0, 0, 1. 그러면 요 캐리에는 1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A 레지스터에는 0010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1111이 있죠.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쉬프트 연산합니다. 이건 덧셈 연산을 한 거죠. 마지막 쉬프트 연산을 수행을 해요. 그러면 여기 있던 1은 캐리에 있던 1은 요 위치로 자리를 한 칸 이동해 주죠. 그 다음에 0010은 한 칸씩 이동하면 001, 그 다음에 요것도 이동해서 0. 그 다음에 1111은 한 칸씩 이동하고 마지막 1은 버림이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은 수는 요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1000, 제가 거기서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미안합니다. 예. 어디선가 실수가 있었는데 어디서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 덧셈 0, 1101, 1011 그거를 쉬프트 했어요. 0, 0110, 1101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클에 덧셈을 시작을 했습니다. 1, 0011, 1101 그리고 그걸 쉬프트 했어요. 0, 1001, 1110 그 다음에 그걸 그냥 한 번 더 쉬프트를 했어요. 0, 0, 1 0, 0이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틀렸네요. 그죠? 예,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1111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덧셈을 한번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1 여기도 001이 되겠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1, 001, 1111 그래서 한 칸 더 시프트하면 1로 옮겨가니까 1, 000, 1011이 되네요. 미안합니다. 예. 잠시만요. 여기가 0001이니까 여기도 그냥 1이네요. 예. 1000, 1111 예, 이렇게 되네요. 자, 예,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값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사이클 4까지 마치게 되면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A 레지스터에는 최종 결과 값이 상위 4비트인 1000이 그죠? 그 다음에 M 레지스터 Q 레지스터는 요게 이제 A 레지스터고 요게 Q 레지스터 값인데 Q 레지스터에는 하위 4비트인 1111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요와 같은 식으로 하면 예, 회로를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실은 덧셈기를 이용해서 쉬프트하고 덧셈을 이용을 해가지고 곱셈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죠.
뭐 저도 잠깐 실수했지만 실은 이런 식의 곱셈들이 컴퓨터로 회로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금방금방 하긴 되지만 중간중간에 착각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좀 있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는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해 보수들 간의 곱셈은 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쉽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소비 전력을 낮추고 뭐 이와 같은 장점들을 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실은 부스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녀석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은 실은 부스 알고리즘의 데이터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양수하고 음수의 어떤 조합들에 대해서도 모든 조합들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부스 알고리즘을 곱셈기로 만들려고 하면 좀 전에 배웠던 요 곱셈기의 모양을 조금 수정하면 괜찮습니다. 어느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 되냐면요. 여기 M 레지스터하고 병렬 가상기 가운데에 보수기를 하나 추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Q 레지스터 우측에 Q-1이라는 1비트 레지스터를 추가를 한 다음에 그 출력이 Q0하고 함께 제어 회로로 입력이 되게 만들어주면 돼요. 즉, 이 알고리즘들을 보고 실은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따져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요 회로를 수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아마 제가 컴퓨터 구조에서 가르치는 범위를 좀 많이 벗어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눗셈이에요. 나눗셈은요, 기본적으로 곱셈의 쉬프트 방향과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에도 실은 요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그냥 쭉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는 분들도 있고 실은 내용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뭐 덧셈기하고 뺄셈기 그리고 곱셈기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의 곱셈, 그러니까 덧셈하고 시프트를 이용했던 아까 그림에서 봤던 그 정도까지는 한번 만들어 볼 수는 있지만 실은 나눗셈기 자체를 설계해 볼 경험은 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덧셈과 시프트로 곱셈 연산을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시프트하는 방향을 바꾸면 나눗셈도 가능합니다 라는 정도로 조금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 책들은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소수점 수의 표현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디지털 공학 시간에 저희가 많이 배웠으니까 실은 IEEE 754에 대한 표현 방법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보수라는 거를 사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실은 부동소수점 수의 표현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회사마다 이 표현 방법이 다 달랐어요. 근데 문제는요, 10.5라고 표시해도 되고 1.05 곱하기 10의 제곱인가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0.105 곱하기 10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이건 다 같은 수죠. 죄송합니다. 여기 1승이네요. 그리고 여긴 제곱이죠. 요 세 개는 다 같은 수죠. 사람은 그냥 보면 알아요. 근데 이 컴퓨터들은 실은 수를 표현하는 규칙을 서로 똑같이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서로 다른 수의 규격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자기가 직접 쓰는 그 컴퓨터가 쓰는 수의 형식으로 바꿔서 통역을 시켜주는 그런 로직이 있지 않는 한은 실은 연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화 단체죠. IEEE 여기는
표준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논문도 담당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학회 같은 일도 많이 담당을 하는데 IEEE에서 754번째로 표준화를 지정을 했어요. 컴퓨터에서는 부동 소수점 수를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를 합시다 라고 싱글 프리시전 포맷과 단일 정밀도, 그 다음에 2배의 정밀도를 갖는, 즉 단일 정밀도는 32비트 수 표기고요. 그 다음에 더블 프리시전 같은 경우는 64비트 표기를 갖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거보다 더 많은 복잡한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128비트까지 확장된 형태로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웬만하면 컴퓨터들이 수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비트는 사인 비트예요.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두 개의 필드가 길이가 각각 다르죠. 32비트로 썼을 때는 지수는 8비트를 쓰고, 그 다음에 가수는 23비트를 썼죠. 요 지수는 익스포넨트, 그 다음에 가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멘티사라고 얘기를 했죠.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승에 해당하는 건 요 8비트 안에, 그 다음에 앞에 1.뭐로 이후로 나누어져 있을 때 그 뭐 1.100 110011 뭐 이렇게 수가 나갈 때 여기에 있는 수들은 요 멘티사 필드에다가 쓰게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저기를 볼까요? 예제를 한번 보면 13.625 마이너스죠. 요거를 IEEE 754 단일 정밀도 표준 형식으로 표현하시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13.625는요 이진수로 바꾸면 요거는 마이너스 1101.101의 이진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1.뭐로 노멀라이즈 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디지털 공학 책이나 아니면 요 책을 한 번 더 보셔도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101101 곱하기 2에 몇 승? 한 칸, 두 칸, 세 칸 옮겨왔으니까 3승 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부호 비트가 마이너스니까 사인은 1이 돼야 돼요. 지수는요 3이죠. 3은 8비트 중에 11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수는 어떻게 돼요? 가수는 요걸 그냥 쓰는 거죠. 여기 요 앞에 요건 쓸 필요는 없어요. 다 1점으로 시작이 되니까 요 뒤에만 10 11 01 그죠? 요거를 그 나머지 뒤에는 0000으로 채우셔 가지고 써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 바이어스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음수를 나타낼 때는 바이어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단정도일 때는 바이어스가 얼마였어요? 127이었죠. 즉 0, 1, 1, 1, 1, 1, 1, 0, 1, 1, 1, 1, 1, 1,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이어스를 요 값하고 두 개를 더해서 더하면 0, 1,
0000 셋넷 다여 일곱 여덟 개가 이렇게 되겠네요. 요 바이어스 된 값을 더해 가지고 요 지수승을 표시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단일 정밀도로 우리가 표현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블 프리시전 포맷도 요거는 이제 그걸 64비트로 늘려낸 거니까 그것도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 3-20번에 보신 것처럼 실은 4배의 정밀도를 갖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 실은 부동 소수점수의 산술연산 덧셈과 뺄셈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나머지 얘기들은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직접 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위해서는 요 예제 문제들은 제가 뒤에 연습 문제까지 풀으라고 하진 않을게요. 예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 정도까지는 그냥 예제까지는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더 되시는 분들은 기본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잘 안 되시는 건 문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